우리가 매일 즐겨 먹는 과일. 건강의 상징이자 상큼한 비타민 덩어리로 인식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과일에 숨겨진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과일은 치명적인 독성을 품고 죽음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과일은 놀라운 효능으로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던 과일의 이면에 감춰진 생과 사의 경계의 선, 과일 이야기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과연 당신이 손에 든 그 과일은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자연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일은 영양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그러나 자연은 언제나 이로운 것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 뒤에 치명적인 위험을 숨겨두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혹은 아예 알지 못했던 과일의 양면성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일이 가진 잠재적 위험과 놀라운 치유력을 동시에 탐구하며 식물 세계의 복잡하고도 경이로운 생존 전략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인류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과일들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죽음의 사과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불리는 만치넬입니다. 카리브해 연안을 비롯한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플로리다 남부의 해안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이 나무의 과일은 겉모습만 보아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사과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심지어 향기까지도 달콤하고 매혹적이죠. 하지만 만치넬의 달콤한 유혹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일의 수액에는 포르볼과 히포마닌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은 접촉만으로도 심각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약 수액이 피부에 닿기라도 하면 극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수포성 피부염, 즉 2도 또는 3도 화상과 유사한 통증과 손상을 유발합니다. 눈에 들어갈 경우 결막염을 넘어 일시적인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구강과 식도, 위장 전체에 심각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며 극심한 위장 장애와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신 경련, 호흡곤란을 거쳐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만치넬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 중 하나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플로리다를 포함한 서식지에서는 만치넬 나무 주변에 접근 금지, 독성이 강하니 만지지 마시오 등의 경고 표지판을 세워 일반인들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진 경우에도 독성수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전문 인력이 특별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처리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만치넬의 특성은 식물 세계의 방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하고 다양한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자메이카의 전통 음식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아키입니다. 자메이카 사람들에게 아키는 소중한 식재료이자 문화의 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자메이카 구토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질병은 덜 익은 아키에 포함된 히포글리신 A라는 독성 물질 때문에 발생합니다. 히포글리신 A는 인체 내에서 지방산 대사를 방해하고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여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심한 구토, 현기증, 무기력증, 심각한 저혈당이 발생하며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혼수 상태를 거쳐 결국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아키는 완전히 익어 자연적으로 껍질이 벌어지고 선명한 노란색의 과육이 드러났을 때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히포글리신 A의 농도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메이카 현지인들은 이러한 아키의 특성을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했으며, 아키를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독소를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전통적인 조리법을 고수합니다. 이처럼 식문화 속에 독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가 녹아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한 과일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터득해왔습니다.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자라는 자트로파 역시 주의를 요하는 식물입니다. 자트로파 나무의 씨앗에는 리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리신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여 세포를 파괴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 씨앗을 섭취할 경우 구토, 심한 설사, 복통은 물론 구강 및 인후에 타는 듯한 자결감을 유발합니다. 더 나아가 간과 신장 손상, 중추신경계 이상 등 전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량 섭취 시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트로파는 바이오 연료 생산에 활용될 정도로 에너지 효율이 높지만 그 독성 때문에 씨앗을 취급하거나 가공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와 보호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유용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내재된 독성 때문에 인간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자연의 또 다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과일 중에도 예상치 못한 독성 성분을 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엘더베리입니다.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져 감기 시럽이나 보충제의 주성분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엘더베리는 완전히 익은 열매만이 식용이 가능합니다. 덜 익은 열매는 물론 엘더베리 나무의 껍질과 잎, 씨앗에는 시아너베당체와 렉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아너베당체는 섭취 시 체내에서 시아너수소로 변환되어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렉틴은 소화기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엘더베리 시럽이나 보충제는 대부분 숙성된 열매를 사용하거나 가공 과정을 통해 이러한 독성 성분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엘더베리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려 할 때는 반드시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잎이나 줄기 등 다른 부위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리치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열대 과일인 리치는 덜 익었을 때 히포글리신이라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덜 익은 리치를 다량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낮아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히포글리신이 포도당 생성을 방해하고 지방산 산화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 북부의 무자파르푸르 지역에서는 덜 익은 리치를 섭취한 영양 부족 상태의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리치 내염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 현상은 늦은 밤 공복 상태에서 덜 익은 리치를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주로 발생하며 고열, 경련, 의식불명 등을 유발합니다. 이는 리치 섭취 시 반드시 완전히 숙성된 것을 선택하고 공복 상태를 피하며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소량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별사과, 즉 스타프루트입니다. 상큼하고 독특한 모양으로 이국적인 매력을 뽐내는 이 과일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러나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별사과에는 옥살산과 함께 카라목신이라는 신경 독소, 즉 뉴로톡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신장은 이 독소를 효과적으로 여과하고 배출할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독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독소 축적 시 딸꾹질, 구토, 무기력감, 정신혼란, 심한 경우 발작, 혼수 상태, 그리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신장 질환, 투석 환자 또는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별사과 섭취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신장 질환 환자가 별사과를 섭취한 후 급성 심부전이나 신경학적 증상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일의 성분이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사과, 체리, 복숭아, 살구 등의 씨앗에도 독성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의 씨앗에는 시아너베당체, 즉 시아노제닉 글리코사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미그달린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데 씨앗을 씹거나 부수어 먹게 되면 체내 효소와 반응하여 시아너수소로 변환됩니다. 시아너수소는 세포의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해하여 독성을 나타냅니다. 소량 섭취 시에는 두통, 현기증, 불안감, 구토, 복통 등을 유발하며 다량 섭취 시에는 혈압 상승, 심장 박동 이상, 호흡 곤란을 거쳐 의식불명 및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수십 개의 사과 씨앗을 씹어 삼켜야 위험할 수 있지만 어린이의 경우 더 적은 양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일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씨앗을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실수로 한두 개 삼키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씹어 먹거나 분쇄하여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나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나무의 수액에는 우르시올이라는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피부에 닿기만 해도 심한 가려움증,
붉은 발진, 수포, 부종 등을 동반하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킵니다. 특히 망고나 캐슈넛은 온나무과 식물에 속하며 이 과일의 껍질이나 씨앗에도 미량의 우르시올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잘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망고 껍질을 맨손으로 벗기거나 캐슈넛 껍질을 직접 까는 등의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과일에도 예상치 못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식물들은 왜 이런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까요? 여기에는 놀랍도록 정교하고 복잡한 진화론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식물은 동물처럼 움직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화학적 전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독성은 바로 그 핵심적인 방어 및 생존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익지 않은 열매의 독성을 갖게 하는 것은 씨앗이 성숙해져 완벽하게 번식할 준비가 될 때까지 동물이 미리 먹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씨앗이 완전히 여물기 전에 열매가 섭취되면 씨앗은 발아할 기회를 잃게 되죠. 독성은 이러한 시기 조절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추의 캡사이신처럼 특정 동물에게만 불쾌감을 주어 씨앗을 운반할 수 있는 새와 같은 동물에게만 열매를 먹게 하기도 합니다. 포유류는 매운맛을 느껴 고추를 기피하지만 새는 캡사이신 수용체가 없어 매운맛을 느끼지 못하고 고추를 먹은 후 씨앗을 멀리 퍼뜨려줍니다. 이처럼 독성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고 씨앗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종족을 보존하려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는 자연계의 섬세하고 치밀한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며 과일이 단순히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는 존재를 넘어선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죽음을 부를 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을 가진 과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여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놀라운 효능을 지닌 과일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일들의 숨겨진 힘을 조명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버리는 부분, 바로 수박씨, 포도씨, 참외씨에도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영양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 방지 및 심혈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참외씨가 붙어있는 태자 부분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엽산은 세포 분열과 성장에 필수적인 비타민으로 특히 임산부의 태아 신경관 결함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박씨에는 단백질, 마그네슘, 아연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며 혈압을 낮추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씨 역시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심지어 암세포 성장 억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씨앗을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씨앗을 말려 갈아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씨앗 오일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버려지는 줄 알았던 씨앗들이 사실은 놀라운 건강 효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독성 물질을 가진 식물로 언급했던 온나무는 피부에 닿으면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역설적으로 온나무 진액은 특정 조건 하에서 건강에 이로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갱년기 증상 완화, 고지혈증 개선, 항암 및 항염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오츠는 예로부터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약용식물로 활용되어 왔으며 특정 가공 과정을 거쳐 독성을 제거한 후에는 뛰어난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잘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며 오츠의 독성 성분인 우르시올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양리 성분만을 추출하는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임의로 오츠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제조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독이 될 수도 있는 물질이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치면 약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엘더베리는 앞서 덜 익었을 때 독성을 가진 과일로 언급되었지만 완전히 익은 열매를 적절히 가공하여 시럽 또는 보충제 형태로 섭취할 경우 그 효능은 실로 놀랍습니다. 엘더베리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감기 및 독감 증상 완화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계절성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엘더베리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 증진과 변비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엘더베리의 효능은 독성 물질을 제거한 후에야 비로소 빛을 발하며 이는 자연의 약용식물들이 가진 잠재력과 인간의 지혜로운 활용법을 동시에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처럼 과일 섭취는 단순히 맛있는 경험을 넘어 우리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 섭취 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과일 씨앗은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체리, 복숭아, 살구 등 씨앗에 시아나베당체가 함유된 과일은 씨앗을 제거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무심코 씹어 먹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덜 익은 과일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덜 익은 매실이나 리치 등 특정 과일은 독성 물질 함량이 높으므로 반드시 완전히 익은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매실은 청이나 장아찌로 담글 때도 씨앗을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신장 질환이 있다면 별사과와 같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일은 피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특정 미네랄이나 독성 물질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과일 섭취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넷째, 온나무과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망고나 캐슈넛 등 관련 과일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사람에 따라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과거 알레르기 경험이 있다면 섭취 전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바나나, 토마토 등 일부 과일은 공복에 섭취할 경우 위산 분비를 자극하거나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켜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후에 섭취하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위 건강에 바람직합니다. 이 외에도 자몽과 같은 과일은 특정 약물 예를 들어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저하제와 상호작용하여 약효를 증강시키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현대 농업 방식에서 농약 잔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 농무부와 환경실무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딸기와 시금치에서 가장 많은 농약 잔류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때 단순히 맛과 영양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의 안전성 또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거나 과일을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고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활용하여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과일은 더욱 세심한 세척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과일이 가진 잠재적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섭취를 돕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면 과일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는 과일 섭취 시 과도한 당분으로 인한 혈당 상승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일은 건강한 탄수화물이지만 섭취량과 종류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고 정해진 양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 환자의 경우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 예를 들어 바나나, 오렌지, 키위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모든 과일이 모든 사람에게 건강에 이롭다는 통념과는 달리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 그리고 섭취 방식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일 섭취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무분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일이 가진 양면성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치명적인 독성을 품고 있는 과일부터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놀라운 효능을 지닌 과일까지 자연은 우리에게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과일을 섭취할 때는 그저 달콤한 맛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 생태학적 지식, 그리고 인류의 오랜 지혜를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과일 하나에도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중하고 현명한 식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과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우리가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터득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